실제로 강남에서 부녀자를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를 해서 살인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양역에 총 3번의 실종 사건이 벌어지는데 김가을 양이라고 그분은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블로그에도 그런 내용들을 써놨고 자기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어필을 많이 했어요. 청담동에서 머리를 새로 하고 가양역 남단에서 내려가지고 가양대교 남단까지 걸어가고 마지막 CCTV까지 잡힙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대로 증발한 거죠. 나머지 CCTV가 없는 거예요. 대교 위에서 투신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펜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납치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건데 이분은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투신을 하지 않았을까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119에 신고를 스스로 해요. 그래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놀랄 것 같으니까 신고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거고 그 뒤에 두 번째 이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분 30분 전까지도 여자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남단으로 똑같은 포인트거든요. 가다가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증발을 하고 얼마 후에 강화에 뻘에서 발견이 되는데 하반신만 나와요. 딱 그냥 뭐 위에 이제 내용이 없고 그래서 DNA를 경찰에서 해보니까 사라진 이정우 씨가 맞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박수민 씨라고 39세 여성이 또 똑같은 장소에서 실종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김가을 양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이다라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고 보는데 두 번째 이정우 씨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방금까지도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얼굴까지 다 잡히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분명히 납치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시신이 안 나왔다라면 그냥 퀘스천 마크가 될 텐데 하반신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세 번째 그분은 아예 지금까지는 오리무중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포인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300명 이상 발견되지 않는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실제로 브로커가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 이식 수술을 위한 환자들을 중국으로 보내고 뭐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뭐 장기 밀매다, 뭐 이런 민심매매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 실제로 나왔던 사건들이 있어요. 경남지방청에서도 장기 밀매 관련된 그런 조직을 검거했던 사례들도 나와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가출한 학생,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내가 집에 있기 싫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좀 고아처럼 나가 있다가 어쨌든 먹고 자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친구가 이제 유혹을 해서 뒤에는 어떤 총책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로 유인해서 너 나왔으니까 먹고 자고 해야 할 때가 필요하지 않냐,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아이를 유인해가지고 장기 밀매로 쓰려고 했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마약 전달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걸 했고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부산에서 경찰에서 검거를 하고 그 조직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또 뭐 오원춘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시체를 356조각으로 내서 15개, 20개 정도의 검은 비닐봉투에 소분해가지고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대낮에 납치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요즘에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고액 알바라든지 취업 사기, 당신이 취업이 됐으니까 근데 취업한 그 곳이 캄보디아다, 동남아시아다, 여기서 비행기 표 다 대주고 다 에스코트 해줄 테니까 와라. 고액 알바. 그걸로 이제 우리 청소년,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돈을 벌고자 취업이 됐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이제 감금돼가지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강제적인 납치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현혹이나 이런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인신매매죠, 그것도. 돈이죠. 돈. 그래서 뭐 납치, 인신매매의 목적은 어쨌든 처음도 돈이고 마지막도 돈인데 이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옛날처럼 이제 뭐 노동력 착취로 쓸 것이냐, 뭐 원양어선에 뭐 보낸다든지 뭐 염전노예로 보낸다든지 두 번째는 이제 성착취나 성매매나 이쪽으로 쓸 것이냐, 그 다음에는 뭐 그 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 그런 인신매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또 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감금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돈인 거죠. 목적은 그거죠. 우리 문자나 실종 문자나 이런 거 보면은 어르신들도 많이 실종이 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실종이 되고 있는데 자발적인 실종이 있고 비자발적인 실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건 말 그대로 내가 부모가 싫어서 뭐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냥 은둔을 하는 거예요. 다 연락을 다 끊고 혼자 살겠다.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이제 비자발적인 실종이 문제인 건데 멀쩡하게 여자친구하고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똑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증발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문제인 거고, 자발적 실종은 당연히 다 흔적을 남기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에 많이 싸워왔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뭐 잘 지냈고 나 뭐 금방 들어갈게라고 했다던가 뭐 새벽 2시까지 여자친구랑 가만히 통화하다가 20분 후에 CCTV에서 마지막 잡히고 없어졌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흔적을 남기는 건 무조건 이제 자발적인 실종 같은 경우인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하셨고요.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조심해야 될 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감 없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현실감 있는 사진에 그런 직업과 그런 캐릭터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이. 그럼 이제 남자분들은 약해지겠죠. 뭐 편하게 이렇게 친구처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뭐 여자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남성에게는 어떤 뭐 성적인 어필이 될 수 있는 거고, 나한테 왜 굳이 뭐 이런 느낌이 오는, 살짝 정말 자연스럽게 포장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제안은 100% 의심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우리 SNS 많이 하잖아요. SNS 뭐 인스타나 이런 거에 보면 여행 가거나 친구들하고 맛집 가거나 어디 뭐 부산 여행이나 해외여행 갈 때 막 찍어서 실시간으로 올리거든요. 그 실시간으로 올릴 때 우연히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여기 갔구나 하겠지만, 인신매매나 납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을 납치할까요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장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갔구나 실시간으로 올리면 그대로 위치가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동선이 계속 나와주기 시작하니까 위치를 SNS에 공유할 때는 바로 올리지 말고 그 다음날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의심되는 어떤 아이디나 계정이 접근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차에 좀 잠깐 타달라, 아니면은 뭘 좀 도와달라, 이런 제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시는 게 좋죠. 뭐 좀 약한 사람, 뭐 할머니나 이렇게 좀 약자들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마음이 좀 움직여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티나 뭐 이런 온라인으로 대리도 부르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차가 딱 오면 그냥 확실히 항상 그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고, 그냥 왔다고 해서 그냥 타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CCTV나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지만 낮이건 밤이건 CCTV가 있으니까 100% 날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CCTV는 여기 뭐 스튜디오 안에 CCTV가 1개, 2개가 있더라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겟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추적 조사해서 반드시 그걸 피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제부터 움직일 때는 낮이건 밤이건 내 집에 가는 루틴 또는 회사 가는 루틴에서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막연하게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해서 그 CCTV 포인트로만 다니세요. 그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이 경찰 앱, 경찰 112 앱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깔아놓으시면 되고, 나하고 좀 믿을 만한 지인이나 가족하고는 위치 추적 앱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어디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 일정이나 위치를 좀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종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실종 알림 문자가 온다고 해서 꼭 강력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쟁이 날 확률이 0.1%여도 군인들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고, 군인은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0.1%, 0.001%일지라도 그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100%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